느리고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끼신다면 정확히 알고 계신 겁니다. 민주주의는 최고의 제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할까요? 심지어 생명과 신체를 희생하면서까지 말이죠.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민주주의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이러한 근대 민주주의의 단점만 살짝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근대 민주주의를 이해하면 현대 민주주의는 자동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근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근대라는 말 자체가 중세를 극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중세 시대를 마무리하고 근대의 문을 연 겁니다. 중세 봉건제에서는 왕의 개인기로 국민의 삶이 결정됐고 소수의 특권층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사람은 피지배 계층일 뿐이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적 권리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피지배 계층일 뿐이지 내가 주도돼서 사는 나의 삶이라는 건 없었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행복 추구권 또는 신체의 자유 이런 건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중세 시대를 극복하고 근대의 문을 연 것, 이것이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1789년의 프랑스 시민혁명이 되겠습니다. 천부인권 사상, 자유와 평등, 정치 참여, 사유재산 보장 이런 내용들을 담은 인권선언을 세상에 던졌습니다. 근대의 문이 열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그때 투쟁으로 혁명을 통해서 쟁취해냈던 것입니다. 대신 할 사람을 뽑게 되는 겁니다. 계약자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수백 년 전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이 지금 내 삶을 지배하는 민법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정치는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의 어떤 사건들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되면서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혁명 결과 평민 계급이 정치에 참여했다는 점은 민주주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다만 재산이 많지 않거나 인종이 다르거나 또 성별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에 차등을 뒀던 겁니다. 이게 근대 민주주의의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근대 민주주의를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 현대 민주주의입니다. 단점을 살짝 보완했어요. 그 단점이 뭐였냐면 일부는 참정권이 제한됐다는 거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한 겁니다. 이걸 구현하는 게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대의제만 고집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대신에 하라고 했는데 내 뜻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일부 그대로 가져다가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같은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민주주의는 근대 민주주의 사상을 통해서 정립되었고 현대로 오면서 약간 수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는 고대에도 있었어요. 고대 아테네에서 남자들이 모여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겁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고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개인의 기본권을 쟁취하고자 투쟁으로 얻었다는 민주주의 제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들어가니까 의사를 여과 없이 말할 수 있고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국가 규모가 커지면 다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조직, 국가에서는 간접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간접민주주의는 주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겁니다. 앞서 근대 민주주의 태동에서 보셨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 권리를 말할 수가 없고 내 생각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나는 피지배계층이 돼서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은 내 거예요. 내가 주인이. 다만 주인이 많아서 불편하다 뿐이지 나한테 발언권이 있고 투표권이 있고 내가 뽑은 사람을 거둬들일 권한이 있고 국가에다가 제도를 관철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지 몰라도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사람은 국가와 관련 없이 원래 귀하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국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 국가라는 제도가 내가 사람이라는 그 가치 위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걸 바로잡는 게 민주주의예요. 국가보다 사람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걸,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독재의 DNA를 가진 사람들은 호시탐탐 이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갖고 싶어서 민주주의가 불편하다는 내색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당장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을 살짝 긁어주면서 이거 봐라, 나는 할 수 있다. 시원하지 않느냐? 나 사이다. 나는 개혁가. 나에게 당신들의 권력을 몰아주면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꼬드깁니다. 중세시대로 가자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은 결코 당연하게 얻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만의 자산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의 인간다운 삶, 기본적 권리들의 향방이 정해집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면 이 우리의 기본적 권리는 헌법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피지배계층이고 나의 목숨과 나의 재산은 왕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만이 여러분을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은 존엄하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불편해요. 고민해야 될 게 많고 챙겨야 될 게 많고 책임져야 될 게 많고 그 힘들다고 노예가 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민주주의가 불편하다고 속삭이는 정치인을 조심하세요. 2020년 사회탐구 영역 복가 정치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 중 하나다. ABC가 고대, 근대, 현대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네요. 옳은 걸 고르라고 하지만 각 지문을 OX처럼 푸시면 됩니다. 일단 내용을 볼게요. A는 시민이 최고 의결 기구에서 국가의 의사를 직접 결정하는 민주주의 방식인 직접 민주주의가 되겠네요. 가는 직접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간접 민주주의가 되겠네요. 간접 민주주의를 대의제라고도 하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B와 C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기구가 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주주의 방식인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 A와 B에서는 사회 구성원 중 일부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보통 선거 원칙은 C에서 확립되었다. 일단 요 C는 현대 민주주의네요. 그렇죠? 보통 선거 원칙이 확립됐으니까 여기는 현대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A와 B의 차이를 보면 되는데 근데 A는 직접 국가의사 결정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고대 민주주의로 보입니다. B는 근대 민주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 나와 A, B, C가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그럼 직접 민주주의하고 간접 민주주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클수록 용이하다. 클수록 직접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체 규모가 클수록 간접 민주주의, 나가 유리하기 때문에 요건 X가 되겠네요. 자, 나는 간접 민주주의는 가보다 국민 자치 원리에 충실하다. 국민 스스로
통치하느냐? 규모가 크면 어려워요. 규모가 작은 직접 민주주의가 국민 자치에 충실한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직접 스스로 통치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와 나가 바뀌었습니다. X. 자, A. 고대 민주주의는 B보다 근대 민주주의보다 시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A는 누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민이 의사결정 기구에서 발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B는 C와 달리, 그러니까 근대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와 달리 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의 요소를 도입하였다. 이게 C 얘기죠. C. C가 간접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B, C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남는 게 5번이 되겠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C는 A와 달리,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는 고대 민주주의와 달리 입헌주의 원리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예, 맞습니다.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간접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요소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그리고 고대, 근대, 현대 민주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 권리에 집중해서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